여러분, 단돈 70원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소판돈을 훔쳐 무작정 상경했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안 된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오로지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보실 영웅시대 1화부터 10화까지의 여정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주영 정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막노동판에서 시작해 쌀가게 점원을 거쳐 자동차 정비소 그리고 대망의 건설업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은 거인 천태산의 위대한 발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절 정주영 회장님을 모델로 한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영웅시대 1회 사연 천사국 회장의 마지막 유서와 세기그룹 몰락. 오늘은 MBC 명작 드라마 영웅시대 1회 정말 가슴 아픈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1980년대 말 한국 경제를 이끌던 거대 그룹의 총수가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이야기예요. 천천히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날 새벽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세기그룹 총수 천사국 부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내 유미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천사국 회장님 여보 당신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 좀 늦을 거야. 먼저 자요. 아내 여보. 끊지 말아요. 지금 어디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잠시 후 세기그룹 사옥 12층에서 천사국 회장님이 투신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회장님 유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유미 엄마 이렇게 이별을 하는 모양이요. 날 용서하시오. 당신은 낭만적인 시인 남편을 원했는데 끝내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구려. 훗날 저 세상에서 만납시다. 그때는 우리 한가로이 농사나 짓고 삽시다. 우리 공주들에게 못난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전해줘. 이 대목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세기그룹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어요. 6.25 이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을 일군 기업이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정치 자금 제공과 비리가 수사 대상이 됐어요. 검찰은 특권 없는 정의를 내세우며 압박했고 회장님은 구속을 앞두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믿던 측근 김 회장이 배신했어요. 대질신문에서 김 회장이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권력 실세들에게 돈 주라고 하며 몰아세웠어요. 천사국 회장님은 당신 미쳤어? 우리가 언제 정치를 위해 돈을 줬단 말이야. 하시며 절망하셨어요.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아버지 천태산 분에게 있었어요. 천태산 회장님은 기업 넘어 국가를 바꾸려는 야심가셨어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치시며 정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이 모양인 거 아니요. 난 죄 없어요. 달라고 해서 준 죄밖에 하시고 정치가 기업 괴롭히면 내가 직접 세상 바꾸겠다 하시며 정치에 뛰어들려 하셨어요. 대북 사업도 아버지의 강한 뜻이었어요. 천사국 회장님은 자신의 의지보다 아버지 유지를 받들기 위해 그룹 사활 걸었어요. 그 사업은 정권 노벨 평화상엔 기여했지만 그룹엔 막대한 빚과 몰락만 안겨줬죠.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검사 앞에서 부끄럽소 하지만 후회는 없소. 그건 아버님의 명령이었고 세기그룹의 마지막 가업이었으니까. 당신들은 몰라요. 우리 세기그룹이 어떤 기업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허망한 뒷모습으로 검찰청을 나서셨어요. 어르신들 그 시절 경제 일으킨 기업인들의 공각화. 아버지 뜻 받들다 희생된 아들 모습. 정말 가슴 아프죠? 그때 힘들던 날들 떠오르시죠? 건강 챙기시고 내일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 소판돈 70원을 들고 도망치듯 떠난 상경길 하지만 꿈은 원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밑바닥 인생에서 기회를 찾는 천태산의 분투가 이어집니다. 전설의 시작살 한 가마니 훔쳐 가출했던 소년이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투신한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군 기적의 역사. 그 옛날 서울로 돈 벌러 가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MBC 명작 드라마 영웅시대 2회 정말 가슴 저미는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세기그룹 총수 천사국 회장님의 죽음 이후 파장과 그 모든 시작이었던 아버지 천태산 회장님의 어린 시절 가출 이야기예요. 천천히 함께 들어보실까요? 먼저 천사국 회장님 빈소는 통곡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임원들이 이건 정권의 만행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죽어야 합니까? 남북관계 좋아진 게 다 누구 덕인데 하시며 울부짖고 동생 천사일이 검사들 향해 사람 죽여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우리 형님 살려내란 말이야. 이건 자살 아니야. 타살이야. 소리치셨어요. 라이벌 대한그룹 북대호 회장님도 조문 오셨어요. 기업 운영의 위기는 늘 있는 법이지요. 천 회장이 마음고생 심했던 모양입니다.
박 회장님이 천 회장은 죽음으로써 기업 지키고 아버지 과업 완성하려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시네요. 회상으로 돌아가 폭풍 우 치는 바닷가. 천사국 회장님 아버지 향해 처절하게 외치셨어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오로지 한 길만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님의 과업은 끝이 없습니까?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 대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죠. 아버지 그림자 아래 철저히 희생된 아들 모습. 이야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요. 세기그룹 창업주 천태산 회장님 백성현 분의 소년 시절로 혹독한 가난 속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난히 죄다 죽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천진이 하시며 한숨 쉬시고 천태산 소년이 전 아버지처럼 농사만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죽도록 일해도 배불리 밥 한 번 못 먹는 가난을 끊고 싶습니다 하시며 동생 태숙 병 고치려 가출 결심해요. 태숙이 오빠 안 가면 안 돼? 돈 못 벌어도 그냥 와 하시며 울고 천태산이 태숙아 오빠가 돈 벌어와서 너 꼭 양희서양 의사에게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시며 약속해요. 친구 춘삼, 인규와 함께 원산으로 가출 모의하고 첫사랑 소순이에게 소순아 나 돈 많이 벌어올게. 나중에 진짜 고리반지 사줄게. 꼭 기다려줘 하시며 작별 인사해요. 할아버지 유언처럼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더라도 장남 도리 잊지 마라. 아우들 부모처럼 보살펴야 한다 하시며 태사는 가슴에 개척 꿈 품고 기차역으로 향해요. 이게 훗날 대한민국 흔들 세기그룹 전설의 시작이었어요. 어르신들 6.25 이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 일군 기업인들 그 공과과 아버지 뜻 받들다 희생된 아들 정말 가슴 아프죠? 그때 힘들던 날들 젊은 날 꿈 떠오르시죠? 건강 챙기시고 내일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 아픈 동생 살리려고 죽음의 터널로 들어간 10대 소년. 폭발 사고 속에서 그를 구한 의문이 수천사. 1930년대 원산 노가다판에서 벌어진 태산의 지옥 같은 나날들, 지금부터 영웅시대 3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영웅시대 3회예요. 아직 어린 태산이가 동생 태순이를 살리기 위해 원산 터널 공사판으로 뛰어드는 에피소드죠. 그 험난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깨달음까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예요. 마을은 난리가 났어요. 태산이와 친구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른들이 찾다가 서서히 입에서 사실을 듣게 돼요. 돈 벌어서 온다고 했어요. 원산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어른들은 한숨 쉬어요. 태산이 그놈 어린 것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객지로 나갔단 말이냐. 가난이 웬수지. 태산이와 아이들은 원산 터널 공사 현장에 도착해요. 감독관 앞에 무릎 꿇다시피 해요.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냉정하게 말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사고 나면 죽기도 하는 곳이야. 일주일 안에 포기하면 돈은 없다. 각오됐나? 태산은 비장하게 대답해요. 예. 고맙습니다, 감독님. 현장은 지옥이었어요. 험악한 인부들 사이에서 어린 태산이는 위기에 처해요. 한 인부가 태산이 얼굴을 만지며 이놈 예쁘게 생겼네. 나랑 자자. 하자.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소리쳐요. 애들 데리고 무슨 짓들이야. 썩 꺼지지 못해. 그 남자 국대영이었어요. 태산이 묻자 모름됐다. 여긴 인생 밑바닥들이 모이는 곳이야.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아니면 얼른 떠나거라라고 조언해요. 집에서는 태순이가 죽을 힘을 다해 버텨요. 가냘픈 목소리로 오빠가 나 꼭 살려준다고 했어. 나 안 죽어. 아버지는 결심해요. 그래, 태산이가 반드시 너 살려낼 거다. 조금만 견뎌라. 태산이는 밤낮 없이 일해요. 국대영이 물어요. 태산아, 대체 돈이 얼마가 필요하길래 이 고생이냐? 태산 50원이요. 동생을 읍내병원에 데려가려면 50원이 든대요. 국대영은 놀라며 말해요. 50원이면 은행원 한 달 월급이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순서가 틀렸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니? 모두가 무식했기 때문이다. 태산 전 뭘 배워야 하나요? 국대영 부기를 배워라. 주판을 놓을 줄 알아야 큰 숫자를 셀 수 있다. 대화 도중 갑자기 폭발 소리가 울려요.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 국대형 폭발 소리다. 빨리 뛰어. 갱 밖으로 나가야 해. 갱도가 무너지는데 태산이 파편에 맞아 쓰러져요. 국대영은 피투성이가 된 태산을 업고 필사적으로 달려요. 정신 차려 태산아. 죽으면 안 돼. 소년의 목숨 건 투쟁, 그리고 그를 구한 수호천사. 태산이는 여기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에피소드는 가난과 무식의 악순환을 보여주면서도 배움의 중요성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동시에 전해줘요. 1930년대 그 혹독한 시대를 살아낸 소년 태산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에 또 강렬한 영웅시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 정주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 마취도 없이 생사를 꿰매고 바로 일터로 나간 소년을 보셨나요? 동생 약값 50원을 벌기 위해 목숨 걸고 삼판으로 뛰어든 15살 태산. 그는 거기서 일생을 바꿀 운명적인 스승을 만납니다. 일제 순사들도 벌벌 떨게 한 전설의 의열 단원이 소년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은 영웅시대 사회, 정말 가슴 저미는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붕대 감고 일당 벌러간 소년, 그가 만난 진짜 영웅 편이에요. 마취 없이 상처 꿰매고도 동생 약값 벌려 산속으로 뛰어든 15살 소년 태산 이야기. 천천히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날 태산이는 큰 부상 입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마취제 없이 생살 꿰매셨어요. 아저씨가 이 지독한 놈 마취도 없이 어떻게 참아? 하시며 놀라셨죠. 태산이는 아랑곳 없이 내일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생 약값 벌어야 해요 하시며 바로 일터로 나가려 하셨어요. 태산이는 전에 일하던 삼판에서 도와주신 털보 아저씨 성동민을 찾아 50리기를 붕대 감은 채 걸어서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털보 아저씨가 아이들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너희들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하시고 돈 보태주려 하시자 태산이는 남에게 비굴해 보이지 말라는 할아버지 말씀 지킬 겁니다. 제 손으로 벌겠습니다 하시며 거절하셨어요. 털보 아저씨는 사실 일제가 혈안돼 참는 의열 단원이셨어요. 아이들에게 과거 이야기 들려주시며 나는 펜 대신 총을 들었다. 우리 동포 괴롭히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었어 하시네요. 아저씨는 태산이에게 돈보다 공부가 중요하다 하시며 돈 많이 버는 것도 나라 위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경성으로 가라. 그곳이 조선의 심장이다 하시고 북이 배우라 하셨어요. 마지막 날 돼지고기 사주시며 태산아 넌 아주 크게 될 거다. 꼭 공부하거라 하시며 눈물 젖은 작별하셨어요. 그런데 일경들이 삼판 포위하고 아저씨는 아이들 피신시키시고 홀로 총 드시며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도 지겹구나 하시고 쏟아지는 총성 속에 애국가 부르셨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태산이는 울부짖으며 그 모습 가슴에 새기셨어요. 아저씨와 헤어진 후 태산이는 결심하셨어요. 아저씨 말씀대로 경성으로 가겠어. 거기서 진짜 공부해서 이 나라 위에 돈 벌 거야. 붕대 감고도 일당 벌려던 지독한 소년. 산속에서 만난 진짜 영웅의 애국가. 그 시절 가난과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젊은 날들. 여러분도 그때 힘들던 시절 떠오르시죠? 건강 챙기시고 내일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 20원을 벌어 사탕을 사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집에는 싸늘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난한 소년 천태산이 여동생을 가슴에 묻고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결심한 그 눈물겨운 밤을 기억하시나요? 집을 나갔던 태산이 마을 어귀에 나타납니다. 품에는 동생 태숙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눈깔 사탕 한 봉지가 소중히 들어있습니다. 태산이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갑니다. 태산 태숙아, 오빠 왔다. 이것 봐라, 오빠가 돈 벌어왔어. 이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면 너 안 죽어. 태숙이 힘겹게 눈을 뜨며 오빠의 손을 잡습니다. 태숙 오빠, 약속 지켰네. 나 오빠가 매일 밤마다 보였어. 나 죽기 싫어. 태산은 동생을 꼭 껴안으며 다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꼭 너를 지켜줄 거니까. 할아버지는 태숙의 병이 이미 깊어 하루 이틀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태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지게에 지고 가겠다는 태산의 고집에 집안 어른들은 만류합니다. 할아버지 태숙이는 이미 길어야 하루 이틀이다. 찬바람 쐬면 더 고통스럽기만 해. 태산 아버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태산은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숙의 숨소리가 가빠집니다. 태산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읍내 병원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병원 문은 잠겨 있습니다. 태산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이 안에서는 진료 끝났으니 내일 오라는 차가운 대답만 들려옵니다. 태산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주변에 돌을 들어 병원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태산 돈 드릴게요.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병원에 불 질러버리기 전에 당장 나오란 말이에요. 겨우 의사를 데려왔지만 태숙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태숙 오빠. 나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좋았어. 나중에 꽃자주색 저고리 꼭 해줄 거지? 태산 그래 태숙아. 이 오빠가 꼭 해줄게. 죽지만 마 태숙아. 하지만 태숙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집니다. 태산은 동생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안 돼. 태숙아. 눈 좀 떠봐.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신과 가난에 분노한 태산은 성황당에 불을 지릅니다. 불길 속에서 성동민 아저씨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성동민 운명과 싸워라.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태산은 잿더미가 된 성황당 앞에서 결심합니다. 태산 여긴 희망이 없어. 경성으로 가자. 내가 우리 식구들, 우리 집안을 반드시 살려낼 거다. 태산은 첫사랑 소선에게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인규와 함께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마을을 떠납니다. 시련을 딛고 거인이 된 그 시절 영웅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엔 어떤 기억이 남아있나요? 구독하고 함께 추억을 나누어 보세요. 자동차 정비소 아도 서비스에서 닦은 기술이 훗날 자동차 왕국의 밑거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타오릅니다. 청년 정주영의 이야기. 경성 공사판 일대의 씹싸움, 전설의 차인표 상경신. 죽은 줄 알았던 친구를 공사판에서 만났다. 기적의 재회. 1930년대에 이미 중동 진출을 꿈꾼 남자의 클래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30년대 희망 하나 없던 땅에서 오직 맨주먹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청년 정주영, 천태산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태산이 살던 마을은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곳에서 태산은 결심합니다. 여기 있으면 평생 흙만 파다 죽는다. 친구 인규와 함께 밤차를 타기로 약속한 그날, 태산은 어머니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어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여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눈물 짓습니다. 가거라 태산아. 이제 이곳은 너를 품기에 너무 좁구나. 그 시각 태산의 정인 소선이의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소리꾼이었던 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소리하시다 죽으니 원이 없다니요. 소선이의 절규가 밤공기를 가릅니다. 태산은 소선에게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경성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제2부 경성에 거친 파도와 차인표의 깡. 경성에 도착한 태산과 인규. 하지만 도시는 환영 대신 동리를 드러냅니다. 역 앞에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들이 그들의 보따리를 노리죠. 야 촌놈들아, 보따리에 뭐 들었냐? 신고식 해야지. 하지만 우리 태산이가 누굽니까? 눈빛 하나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계. 그는 말합니다. 돈은 꺼서 쓰는 게 아니라 벌어서 쓰는 거다. 모가지 부러지고 싶은 놈 또 있나? 태산은 공사판에서 대모도 보조공 일을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벽돌을 나르면서도 그는 밤마다 부기장부 정리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벽돌 한 장이 나중에는 큰 건물이 되고 그 건물이 모여 이 나라가 될 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선이는 아버지를 잃고 경성의 어느 큰 요리집 부엌대기로 팔려가듯 떠났고 태산은 수선의 소식을 찾아 경성 바닥을 이 잡듯 뒤지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선아,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게. 제3부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박춘삼. 시간은 흘러 태산은 공사판에서 제법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현장에서 큰 싸움이 붙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무리 앞에 태산이 당당히 맞섰을 때
저 멀리서 한 사내가 걸어 나옵니다. 어떤 놈이 여기서 가오를 잡냐? 그 사내는 바로 어릴 적 광산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 박춘삼이었습니다. 야 태산아, 천태산, 너 살아있었구나. 춘삼은 이미 경성에서 알아주는 도목수목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날 줄이야. 두 남자는 서로를 껴안고 흙먼지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춘삼은 자랑하듯 말합니다. 경성 종로통은 내가 다 손봤다. 국일관, 명월관? 내가 간다 그러면 기생들이 버선발로 뛰어온다니까. 태산은 춘삼의 도움으로 더 큰 공사 현장을 맡게 되고 그들의 우정은 경성의 밤을 뜨겁게 달굽니다. 제4부 대륙을 향한 꿈, 영웅의 탄생. 이제 태산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거대한 미래를 설계합니다. 춘삼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선언하죠. 춘삼아, 인규야. 나는 경성에만 머물지 않을 거다. 상해, 북경, 만주를 지나 시베리아와 중동 사막까지 갈 거야. 친구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야, 이 노가다판에서 무슨 사막이냐? 하지만 태산의 눈은 이미 지평선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크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이 조선 땅에 세계 최고의 철도와 건물을 세울 거다. 비록 사랑하는 소선이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태산은 그 슬픔을 야망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낡은 상경 보따리 하나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게 될 한 남자의 전설, 그 서막이 여기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훗날 우리가 영웅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청년 정주영 이야기. 성공하고 싶다면 이 남자를 보라. 공사장에서 쌀가게 격리로 그리고 영웅이 되기까지 청년 정주영, 천태산의 열정을 전해드립니다. 쌀밥 한 그릇이 귀하던 시절 맨주먹으로 경성을 뒤흔든 천태산을 기억하시나요? 그의 파이팅 넘치는 성공기가 시작됩니다. 개천에서 용난 천태산, 쌀가게 취직과 운명의 재회. 기억하시나요? 입고 먹을 것 귀하던 그 시절 경성 바닥에서 맨주먹으로 성공을 꿈꾸던 뜨거운 청년들의 이야기를요. 오늘은 드라마 영웅시대 속 천태산이 드디어 번듯한 쌀가게에 취직하고 꿈에도 그리던 첫사랑 소선이를 마주하는 가슴 벅찬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태산이 드디어 노가다 탈출하고 화이트칼라 쌀가게 격리가 됩니다. 공사장에서 등짐을 지던 태산이 우연히 옛 스승 요시다 선생을 만납니다. 선생은 태산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네는 이미 부기를 다 배웠어. 남의 창고를 알아야 내 창고를 채우는 법이야. 라며 경성에서 제일 가는 쌀가게 신흥상회를 추천해줍니다. 어르신들, 우리네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이끌림 한 번이 평생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죠. 태산이 찾아간 신흥상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기생집에 퍼블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태산이 누굽니까? 튼실한 몸과 정직한 눈빛으로 사장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월급이다. 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취직 성공. 드디어 쌀밥 걱정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태산이만 잘 풀리면 서운하죠. 가정을 꾸리고도 철없던 친구 인규에게 태산은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임마, 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당당해져라. 태산은 자기도 힘들면서 친구 일자리까지 걱정하는 의리파입니다. 예전 우리 아버지들이 동네 친구들과 나누던 그 끈끈한 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도 좋지만 태산의 가슴속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 소선이. 경성 최고의 요리집 주인이라는 박보살을 찾아가 소선이의 행방을 묻지만 박보살은 모른다며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하지만 포기할 태산이 아니죠. 밤 깊은 통행금지 시간까지 문 앞을 지키는 그 수뇌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까요? 그리고 드디어 밤 한개가 자욱한 경성거리,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는 여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소선아, 소선이 맞지? 그 4년을 찾아 헤맨 끝에 마주한 첫사랑. 태산의 떨리는 목소리와 소선의 눈물 맺힌 눈망울이 교차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쌀가게 취업만큼이나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구독하시고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을 가져가세요.
청년 정주영 이야기. 성공해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하나로 버틴 남자, 그리고 기생이 되어서도 절개를 지킨 여자의 눈물겨운 재회. 쌀가게 점원에서 거물 기업가로 성장하기까지 그 원동력이 되었던 단 하나의 이름 소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감성을 깨워줄 기억의 습작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약속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이유 중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해 현대사의 거물이 된 전태산. 그리고 그를 평생 기다린 여인 소선. 그들의 재회부터 처절한 노력까지 긴 호흡으로 읽어드립니다. 1부 10년의 기다림, 눈물의 재회, 경성의 방거리, 낡은 권번 앞입니다. 태산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선을 드디어 마주합니다. 어릴 적 코올리게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기생월량이 된 소선. 태산은 목이 메어 묻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힘들지는 않았느냐. 소선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빌듯 태산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혹시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서 깨버릴까봐 겁이 난다고 말이죠. 태산은 소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런데 소선의 손가락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구리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어릴 적 태산이 장난처럼 하지만 진심을 담아 끼워주었던 그 반지입니다. 곧 바꿔줄게. 나 이제 취직도 했어. 쌀 한 가마니 값만 모으면 금반지로 바꿔줄 거야. 태산의 미안함 가득한 말에 소선은 오히려 환하게 웃습니다. 어릴 땐 헐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맞아요. 구리든 금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태산씨가 내 사방님이라는 사실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이 밤 소선은 태산에게 선물 하나를 건넵니다. 바로 목소리죠. 옥중에서 정인을 기다리는 춘향의 마음을 담은 춘향가 한 대목이 울려 퍼집니다. 반가워라, 설리춘풍 반가워라. 그 소리를 듣는 태산의 가슴에는 뜨거운 것이 차오릅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2부 현실의 벽과 장모님의 문전박대하지만 다음날 아침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소선을 수양딸처럼 키워온 권번의 박보살은 태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혀를 찹니다. 자네 행색을 보니 건달 아니면 막노동꾼 같은데 무슨 염치로 우리 소선을 찾아왔나? 소선이는 자네 같은 사람이 넘볼 아이가 아니야. 태산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지만 소선이는 제 정혼자입니다. 이제 곧 데리고 갈 것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박보살의 불호령에도 태산은 당당하게 그녀를 장모님이라 부르며 물러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당당하게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태산이 경성 땅에서 버텨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죠. 한편 고향 집에서는 태산의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면장댁 차망 규수와 혼사말이 오가지만 태산의 마음엔 이미 소선이라는 꽃 한 송이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경성 쌀가게에서 자리를 잡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산은 이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장사의 길로 뛰어듭니다. 3부 장사의 기본, 사람의 마음을 얻다. 태산이 일하는 쌀가게 볶음상회. 그는 단순히 쌀을 나르는 일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아껴가며 엉망이었던 장부를 정리하고 주인을 설득해 새로운 영업 방식을 제안합니다. 영감님,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단골들의 쌀이 언제 떨어질지 미리 파악하고 배달해준다면 그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장사의 핵심은 쌀이 아니라 신용과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그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태산은 자전거 뒤에 쌀가마니를 싣고 배달을 나갑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져 옷이 엉망이 되고 쌀가마니가 터질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빗속에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넘어질 때마다 소선의 얼굴이 보이고 일어설 때마다 금반지를 끼워주겠다는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 영감님은 그런 태산을 보며 무릎을 칩니다. 자네 같은 놈은 처음 보네. 장차 큰 일을 내겠어.
태산의 진심은 소선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부 영원한 약속, 그리고 시작 다시 만난 소선과 태산. 소선은 이제 댕기 머리를 올리고 태산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당장 화려한 혼례식은 올릴 수 없지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가 서로의 전부임을 약속합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넌 내 섹시고 난 내 서방님이다. 태산은 오늘도 쌀가게 문을 열며 다짐합니다. 이 쌀 한 알 한 알이 모여 소선에게 줄 금반지가 되고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지만 그 무모함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청년 전태산이 시대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10년을 기다려준 한 여자의 믿음과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구리반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넸던 사소한 약속 하나, 오늘 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태산의 뜨거운 사랑처럼 여러분의 밤도 열정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쌀가게 배달원에서 주인까지 그의 성실함은 모두를 감동시켰죠. 하지만 전쟁과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웅이 탄생하기 전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자전거도 못 타면서 쌀 배달에 나갔던 무모한 청년,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가 됩니다. 담보 있어? 없습니다. 보증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5,000원을 빌려준 노인의 정체는? 조선 최고의 부자가 재산을 다 뿌리고 골방에 숨어 사람 낚시를 시작한 소름 돋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기억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930년대 경성, 흙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20번이나 넘어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훗날 대한민국 경제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죠. 바로 천태산 씨의 젊은 날 이야기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태산 씨는 쌀가게에 처음 취직했을 때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이 물었을 때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거짓말쟁이라서? 아닙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배달을 다녀오면 탈 줄 알게 될 것이니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는 20번을 넘어지면서도 끝내 배달을 마쳤습니다. 주인 강 영감님은 그런 태산 씨를 보며 껄껄 웃으셨죠. 대학의 한 구절을 읊으시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 뜻을 아는가? 태산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쌀 배달원인 줄만 알았던 이 청년의 눈빛에서 강 영감님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산 씨의 정직함이 시련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강 영감님의 철없는 아들 태산이가 아버지의 돈을 훔치려 하고 역살까지 잡자 태산 씨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역살을 잡다니 부모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다. 라며 그를 호되게 가르쳤죠. 주인 아들을 때려 눕힌 배달원이라니. 보통 같으면 당장 쫓겨날 일이었지만 강 영감님은 오히려 그 기계에 반해버립니다. 자네 이제 배달 나가지 말고 이 가게를 직접 관리해보게. 영감님은 태산 씨에게 가게 운영 정권을 맡겼고 매출은 매달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감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 가게를 자네가 인수하게. 돈 걱정은 말게. 내가 아는 어르신께 가보게. 태산 씨가 찾아간 곳은 전설적인 갑부 강윤근 어르신의 집이었습니다. 태산 씨에게는 담보도 보증인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돈은 무려 5,000원. 당시 은행원 월급이 50원이었으니 10년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담보물도 보증인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빌려주시렵니까? 그러자 강 어르신은 태산 씨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몸뚱아리가 바로 담보다. 약속만 지키게. 사실 강 어르신은 10년 전 경성역 앞에서 소매치기를 잡아준 소년 태산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영웅 국대호 씨가 있었죠. 세월이 흘러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들은 그렇게 서로의 담보가 되어주었습니다. 강윤근 어르신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 재산을 정리해 민족을 위해 나누고 제목이 될 만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사람 낚시.
그 낚싯바늘에 걸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구어낸 영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담보로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막막하신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과 신뢰라는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금덩이보다 확실한 담보가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 여러분이라는 제목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들 살 때 파세요. 100년 전 천태산이 가르쳐준 주식 부동산 필승법. 사내의 말은 우주보다 무겁다. 성공하자마자 첫사랑부터 찾은 진짜 남자. 부의 재편이 시작된 시대, 왜 우리는 다시 천태산을 불러내야 하는가? 2026부의 대전환 영웅시대 천태산에게 배우는 부자의 철학과 사랑의 무게. 1. 왜 지금 우리는 다시 천태산을 소환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의 벽두,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설로 육아는 춤을 춥니다.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고 삼성전자가 위기론에 휩싸인 지금 우리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0년 전 맨손으로 조선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렸던 청년 천태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장면은 정미소의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마산의 큰손 국 선생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값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 이때 배달꾼에 불과했던 천태산이 던진 한마디는 2026년 주식과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하십시오. 군중심리를 이기는 자가시장을 지배합니다. 2. 역발상의 미학 마이너스 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천태산의 장사법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통의 사슬을 보았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지만 태산은 그때가 매집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을 실어 나르는 물류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장님, 트럭을 직접 사십시오.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플랫폼을 직접 소유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운송비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 남의 물건까지 실어 나르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태산은 이미 100년 전에 수익의 다각화와 공급망 장악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경성으로 진출한 그가 경성상해를 세우고 종로쌀 시장을 단숨에 장악한 비결은 바로 이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강조합니다. 장사꾼의 머리로 손님을 속이지 마라. 상인의 머리로 신용을 구축하라. 3. 제2부 신의의 가치 마이너스 우주보다 무거운 약속. 태산이 거물로 성장하는 동안 주변의 유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재력가들이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지참금은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 약속한 정혼자 소선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낱 기생신분인 여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부를 포기하느냐고요. 하지만 태산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사내가 뱉은 말은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했지만 그 돈의 목적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2026년 오직 수익률만을 쫓아 어제의 동료를 배신하고 가족을 등지는 세태 속에서 태산의 이 우주 같은 신의는 우리 가슴에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4. 시대와의 충돌 마이너스 효와 A 비극. 하지만 영웅의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태산이 성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고향에 보낸 편지는 오히려 가문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태산의 아버지는 엄격한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이 금이 환향한 것은 기쁘지만 기생을 맏며느리로 들이는 것은 가문의 멸망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경성으로 올라와 소선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수 같은 말을 던집니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네가 떠나라. 태산은 동생들을 경성으로 불러 교육시키고 가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가문의 이름으로 부정당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이 지독한 역설. 태산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위해 모든 성취를 등져야 할까요? 2026년 당신의 영웅시대는 어디입니까? 천태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벌고 있는 그 돈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역발상으로 불을 쌓고 신의로 사람을 얻으며 비극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일생.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2026년, 우리는 천태산처럼 용기 있게 세상과 반대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세에 흔들리는 군 중에 한 명으로 남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천태산의 장사 철학과 눈물겨운 사랑은 결국 부자의 그릇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웅시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